조선졸기실록 관리로서의 자질은 떨어졌으나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이름을 떨친 이세계 졸기.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5월 7일 개 9번째 기사 1396년명 홍무 29년 한 302세계 졸기 여주 실력사에서 줍다. 한 302세기 여흥에 있는 실력사에서 졸하였다. 구음이 들리자 임금이 조회를 정지하고 치제하였으며 부의를 내려주고 시호를 문정이라 하였다. 세계자는 영숙, 호는 모근이며 한 주사람 정동행 중서성 낭중 도초 및 찬성사 문효공 이곡의 아들이다. 여흥은 지금의 여주, 한주는 지금의 한산입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과 슬기로움이 보통 사람과 달랐고 나이 14세에 성균시에 합격하였다. 지정 무자년의 이곡이 원주의 중서사 전부가 되었는데 색은 조간의 아들이라 하여 원나라에 가서 국자감생원이 되었다. 원조란 원나라를 말합니다. 십몇년 정월의 곡이 본국에 돌아와 죽으니 북친상으로 귀국하여 상제를 마치고 계산현 공민왕이 처음으로 과거를 설치할 때는 지공거 이재한 등이 색을 장원으로 뽑았다. 가을에 정동성이 항시에 장원하였고 가보년에 회시에 합격하였으며 전정에서의 대책에서 제2갑제 임명으로 합격하였다. 독건관 참지정사 두병이와 한림 승지 구양현 등 제공이 크게 칭찬하여 직제로 응봉 한림 문자 동지 제고 겸 국사원편수관을 제수받고 귀국하자 공민왕이 전리정랑 예문 은교 겸 준추 편수를 더하였다. 이듬해 애사사인에 오르고 여름에 원나라 서울에 가서 한림원에 등용되었다. 병신년에 모친이 늙었다 하여 벼슬을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와 가을에 이부시랑에 임명되고 다시 옮겨서 우부승선에 이르렀다. 이로 말미암아 후설로 임금을 가까이 한 지가 7년이나 되었다. 후설은 승지입니다. 신축년에 홍건적이 경성을 함락시켜 공민왕이 남행할 때 색은 왕의 행행에 호종, 도움을 이루어 적을 물리친 뒤에는 군 1등에 책정되고 철권을 하사받았다. 기민년에 정동행 중서성 유학 제거를 원나라에서 임명받고 본국에서는 밀직제학을 임명받고 단성보리 공실의 호를 하사받았다. 이때의 경성은 개성입니다. 정민년에 원나라 정동성 낭종으로 제수되고 본국에서는 판계성 겸 성균대사성으로 임명되었는데 한때의 경수를 통하는 정몽주 이순인 등 6, 7인을 천거하여 모두 학관을 겸했다. 경전을 나누어 수업을 하며 서로 어려운 것을 논란해서 각각 있는 지식을 다했다. 색은 변론하고 분석하며 절충하는 데 저물도록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기억하고 외우기만 하는 습관과 공리의 학설이 점점 없어지고 성리의 학문이 다시 일어났다. 기유년에 동지공거가 되어 지공거 2인복으로 더불어 임금에게 청하여 처음으로 중국의 과거법을 쓰자고 했는데 색이 무릇 공거를 주장한 지 4번이나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공정함을 탐복했다. 공민왕이 노국 공주의 영절을 짓는데 말할 수 없으리만큼 사치하고 호화롭기가 지극하여 시종 유탁이 상서하여 정지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노여워하여 유탁을 죽이려 하고 색을 시켜서 여러 신하들에게 알리는 교문을 지으라 했다. 색이 제명을 임금에게 물으니 임금이 탁의 4가지 제목을 들었다. 색이 대답하였다. 이것은 죽일 만한 죄가 아닙니다. 원컨대 깊이 생각하옵소서. 임금이 더욱 노하며 독촉하기를 급히하였다. 색이 아뢰었다. 신이 차라리 죄를 받을지언정 어찌 글로써 죄를 만들겠습니까? 임금이 감동되어 깨우쳐 탁이 죽기를 면했다. 신의 연의 모친의 상을 만났으나 이듬해 임금이 기복시켜 정당 문학을 삼았는데 병이 있다고 사면하였다. 갑인년에 공민왕이 돌아갔다. 색이 병이 중에서 문을 닫고 7, 8년을 지내다가 우왕 8년 임술년에 판삼사사로 임명되고 무진년에 최영이 요동이를 공격하자고 청하여 우왕이 기로와 양부로 하여금 모여서 가부를 논의하라고 하니 모두 임금의 비위를 맞추어서 반대하는 자가 적고 좋다고 하는 자가 많았다. 색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랐으나 물러나와서 자제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의리에 거스리는 논의를 했다고 하였다. 이 태조가 회고나자 최영을 물리치고 색으로 문하 시종을 삼았다. 공민왕이 돌아간 뒤로부터 원나라 천자가 번번이 집정 대신을 들어오라고 해서 모두 겁을 내고 감히 가지 못했는데 색이 시중이 되어 폐영창을 친히 조회하도록 하고 또 창왕으로 감국을 시키도록 하려고 원나라에 들어가기를 자청하여 드디어 색으로 하여금 화정사를 삼았다. 그리고
태조가 칭찬하여 말하였다. 이 노인은 위기가 있다. 색이 생각하기를 태조의 위엄거덕이 날로 성해지고 중회가 마음이 돌려져서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꼭 별난이라도 생길까 염려하여 한 아들을 따라가게 하였다. 태조는 전하로 서장관을 시켰다. 천자가 원래 색의 명망을 들었으므로 인견하고 종용하게 하는 말이 그대가 원나라 조정에서 벼슬에 한림 학살을 했으니 응당 한어를 알리라. 하니 색이 당황하여 한어로 대답하기를 왕이 친히 조회하려 합니다. 하였다. 여기서 전하는 태종을 말합니다. 황제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를 무슨 말이냐? 하매 예부의 관원에게 전하여 주달하게 하였다. 색이 오래도록 조회하지 않았으므로 말씨가 대단히 간섭하니 천자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대의 한어는 정이 나아 주와 같다. 하였다. 색이 돌아와서 사람에게 말하기를 지금의 황제는 마음에 주장하는 바가 없는 사람이다. 내 마음으로 이것을 물으려니 하면 황제는 묻지 않고 묻는 바는 모두 내 뜻과는 같지 않더라. 하니 당시에 논의로 기롱하기를 큰 성인의 도량을 소교가 어떻게 요량할 수 있었겠는가 하였다. 겨울에 공양왕이 즉위하였는데 이색은 실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5차례나 편척당하였다. 태조가 즉위하자 옛날에 멋이라 하여 용서하니 태조에게 나아가서 보고 올 때마다 자제들에게 하는 말이 참으로 천명을 받은 거룩한 임금님이시다. 하였다. 또 일찍이 영선을 정지하기를 청하고는 물러나와서 사람들이 묻는 일이 있으면 창업하는 임금은 종묘 사직과 궁궐이며 성곽 같은 것을 늦출 수 없는 것이다. 고했다. 을해년 가을에 관동에 관광하기를 청하여 오대산에 들어가 그곳에서 거주하려 하니 임금이 사신을 보내어 불러와서 한삼백을 봉했다. 색이 진연하고 하는 말이 개국하던 날 어찌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만일 알렸다면 우병하는 예를 베풀어서 더욱 빛났을 것인데 어찌 마고로 하여금 추대하는 수석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였다. 마고는 말 장수입니다. 이것은 백응념을 가리킨 것이었다. 남은이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어찌 그대 같은 썩은 선비에게 알리겠는가? 하니 임금이 은을 꾸짖어 다시 말을 못하게 하고 옛날 친구의 예로 대접하여 중문까지 나가서 전별하였다. 뒤에 이것을 논의하는 자가 있으므로 남제가 색의 아들 이종선을 불러서 하는 말이 존공이 광언을 하여 이를 논의하는 자가 있으니 떠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요. 하였다. 경자년 5월에 실렉사로 피서하기를 청하였는데 갈 때에 병이 생겼다. 절에 가자 병이 더하니 중이 옆에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색이 손을 내 흔들면서 하는 말이 죽고 사는 이치는 내가 의심하지 않으오 하고 말을 마치자 돌아갔다. 색은 타고난 자질이 밝고 슬기로웠으며 학문이 정박하고 마음가짐이 관대하였다. 사리를 처리하는 데 자상하고 밝아서 재상이 되어 기성의 법을 따르는 데 힘을 쓰고 복잡하게 고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후학을 가르치는 데에도 애를 쓰고 부지런하여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문장을 짓는 데는 북만 잡으면 즉시 쓰되 사연이 정밀하고 간절했었다. 문집 55권이 세상에 나왔다. 집을 위해서는 재산의 유무를 묻지 않았으며 형씨의 경솔한 말과 갑자기 노여워하는 얼굴빛을 보지 못했다. 연애나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도 여유있고 침착하여서 처사하는 데는 안 번들지 않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으며 언동은 자연스러웠다. 오랫동안 임금의 은총과 좋은 자리에 있었어도 기뻐하지 않았고 2번이나 별난과 불행을 만났으되 슬퍼하지도 않았다. 늙어서 왕지를 받들어 지공대사와 나홍대사의 부도의 명을 지었기로 그중들이 문화의 내왕에서 불교를 좋아한다는 비평을 받았다. 지공대사는 고려 충수광 2년에 인도의 마갈타국에서 온 도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법화를 펴고 왕사가 되었습니다. 나홍대사는 고려국민왕 때 왕사로 속성은 호는 나홍인데 지공 화상을 따라 신법의 정맥을 받다왔으며 지공 무학과 함께 3대 화상의 하나입니다. 색이 듣고 하는 말이 저들이 임금과 어버이를 위해서 복을 기원해 주는데 내가 감히 거절할 수 없었다. 하였다. 색의 아들은 세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 이종덕과 둘째 아들 이종학은 모두 벼슬이 밀직사에 이르렀으나 먼저 죽었고 셋째 아들 이종선은 지금 병조 참의가 되었다. 한산부원군 이색. 성리학맥에서 이색의 위치는 한국 성리학의 시조인 안양의 육군자 이재현 이후 이색 정몽주 길제 권근으로 이어지는데 정통 계보는 이색 정몽주
길재가 시발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색과 이색의 제자들 대부분이 여말선초의 난세의 핵심부에 위치해 있었던 점은 당시 성리학이 매우 현실 참여적인 학문이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수제자로는 일반적으로 정몽주를 들며 특히 이색은 정몽주의 강론을 듣고 정몽주야말로 동방이학의 비조라는 찬사를 보냈을 정도입니다. 다만 조선 개국에는 반대했기 때문에 학자로서의 위치나 명성에 비해서 정치적 입지는 다소 약하고 큰 정치적 업적도 없는 편인데 실제로도 당대의 관리로서의 재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리로서의 자질은 떨어졌으나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이름을 떨쳤는데 특히 학문의 깊이만큼은 대단히 뛰어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여말선초의 급변기를 이끌었던 대다수의 사대부들이 그의 문화에서 배웠음을 생각해보면 결코 과소평가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은 끝까지 조선 왕조를 거부했지만 조선 왕조를 세운 세력들을 다 키워낸 조선의 사상적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선중 후기 이후부터는 평가는 급전직하하는데 불교에 대한 거부감이 나날이 심해지면서 불교와 가깝게 지냈던 이색은 더욱 비난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여주실륵사에 나홍선사의 비문을 써주는 등 불교와 친하게 지낸 경향을 많이 보여줘 성리학에서 계속 비난을 받는데 나중에는 불교와 관계를 끊고 죽을 때까지 불교를 탄압합니다. 지난번 이승인의 졸기에서 봤던 것처럼 정도전은 동문이었던 이승인 등을 장형을 집행할 때 황거정, 손흥종 등의 수하들을 시켜 몽둥이를 등골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이색의 아들인 이종학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 했는데 집행 현장에서 이색의 문화생인 김여지가 판관이 되어 이를 막자 유배처에 있던 이종학에게 손흥종을 보내 한밤중에 몰래 목 졸라 죽였습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의 암살 음모를 저지하고 이색에게 각종 특전과 재물을 내리거나 잔치를 베풀어 최대한 예우하려 했으나 이색은 고려의 지조를 지키려 했고 오대산에 머물렀습니다. 이성계는 이색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색을 군신이 아닌 친구의 예로 대우하며 불러서 접대했을 때는 떠나가는 이색을 직접 배웅했다고 합니다. 이성계가 직접 방문했는데도 개국 당시 불렀다면 예우를 차려 자리가 빛났을 텐데 왜 말 장수 따위에게 일을 시켰습니까? 라는 폭언을 내뱉어 다혈질인 남은을 격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음 해인 1396년 6월 17일 피서를 가겠다며 여주실륵사로 떠나던 중 배 위에서 급사했는데 이를 두고 정도전의 독살로 추측하는 시각이 있는데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고 사는 이치를 내 의심하지 않는다. 사생질이 오무해. 오늘 조선졸기실록은 관리로서의 자질은 떨어졌으나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이름을 떨친 이색의 졸기였습니다.